자, 이런 상황에서 또 일본이 또 이제 저기 그 국방비 많이 지출하겠다고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일본이 이거 뭐 다들 이렇게 이제 중국을 제압순치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니까 나도 하고 미투를 하는 건지 아니면 각성을 하는 건지 저는 둘 다 섞여 있다고 보는데, 일단 일본이 지난주에 OSA를 발표를 했죠. Overseas Security Assistance. 그러니까 해외 안보 원조. 대상국은 4개입니다.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필리핀, 피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은 기본적으로 피지는 좀 옆으로 빠지지만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필리핀 이거 뭐겠어요? 남중국해와 말라카 해협이죠. 주로 해양 감시 정찰 장비를 지원할 것 같아요. 레이더나 뭐 순시선이나 이제 초계함 혹은 호위함 이런 건데, 호위함까지는 아니고요. 일단 그러니까 디펜시브 퍼포스라 그랬거든요. 방어적 목적. 레이더라든지 이런 감시 정찰 쪽에 많이 지원할 것 같습니다. 이 반일 죽창 게임 하는 사람들은 저는 기본적으로 친중이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야코지마, 궁고도입니다. 궁고도. 그 대만에 딱 붙어 있는 섬이에요. 미야코섬과 오키나와 사이를 막으면 중국은 갇혀요. 일본은 중국을 가두기 위한 천혜의 조건이에요. 한국은 중국과 공멸할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이에요. 한국 제주를 중국이 잘못 건드리면요, 한국도 뭐 거의 뭐 초토화 되겠지만 중국 해안 지역이요, 특히 샹하이 닝보서부터 저 다이랭까지 저기 작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독침으로 작살을 낼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가진 땅이고요. 일본은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 못하게 막는 천혜의 방파제예요. 한국은 천혜의 독침이고 일본은 천혜의 방파제입니다. 그래서 이 독침과 방파제가 딱 미국을 같이 해서 삼각으로 딱 엮이면은 이거는 중국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미일 삼각협력을 죽창을 운운하면서 반대하는 좌좀들은 굉장히 단견이거나 혹은 중국 숨통을 틔워주자라는 의도를 가진 중국 간첩스러운 자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과 조국 같은 자가 단견인가 혹은 중국 간첩스러운 건가, 그거는 알아서들 판단하십시오. 자, 일본의 해양 전략은 굉장히 원대합니다. 예, 굉장히 원대한데 인도양에서부터 말라카, 일본이야말로 이제 우리가 그토록 이제 참 부러워하는 대양 해군 위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인도양에서부터 말라카, 남중국해, 필리핀, 대만, 동중국해, 일본 그리고 하와이까지 연결되는 이 라인을 생각을 해요. 한국은 서해와 한반도 인근 천혜에서 중국에 대해서 독침을 갈아야 되고요. 일본은 저렇게 스페이스를 넓게 써야 돼요. 좀 부럽죠? 좀 부럽죠? 우리는 훨씬 더 실존적 생명을 건 그런 위험한 게임을 해야 되고요. 일본은 좀 폼나는 게임을 할 수 있고요. 스페이스를 넓게 쓰는. 뭐 서로 처지가 다른데, 지정학적인. 예, 그렇게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걸 그냥 막무가내로 부러워하면 바보죠. 예, 바보죠. 그래서 일본이 동중국해, 남중국해, 중국을 막는 데 있어서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미국은 또 전천으로 뛰고 한국은 서해와 남해 위주로 해서 중국과 독침으로 그냥 공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딱 짜면 중국이 감당이 안 돼요. 그 삼각을. 그래서 중국 간첩들이 그렇게 길길이 날뛰면서 한미일 삼각구도에 대해서 그렇게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그 일본의 OSA, Overseas Security Assistance, 해외 안보 원조, 여기 보면 느닷없이 피지가 들어있어요. 저 피지는 저 빨간 원이 그려진 겁니다. 여기 이제 남태평양이에요. 남태평양은 그러니까 남중국해랑은 다르죠. 남중국해는 필리핀의 왼쪽, 보르네오의 위쪽, 베트남의 오른쪽으로 돼 있는 그 주머니 같은 바다고 깊질 않아요. 남중국해는. 남태평양이 이제 제대로 된 이제 블루워터가 되죠. 깊은 바다인데. 저기가 이제 맨 위에 있는 데가 미크로네시아, 그 아래가 멜라네시아. 멜라네시아 가면요, 까무잡잡하게 흑인인데 금발에 파란 눈이 있어요.
그래서 멜라네시아 유전자에 특이한 그런 유전자, 그러니까 원래 금발이냐 파란 눈이냐 뭐 이런 거는 유전자의 마킹이 아니고 페노타입이라 그래서 표현형이라 그러거든요. 표현형이라는 건 뭐냐면 유전자 염기서열에 뭐가 쫙 있는데 여기에서 요게 뭐 예를 들어서 뭐 178번 유전자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금발이 나타나,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금발이냐 파란 눈이냐는 원래 그게 아니라 여러 유전자들의 모이는 패턴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모임이 되면 금발이 돼. 지 어느 한 유전자가 딱 꼽아서 이게 금발이야 라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인간의 외모가 되게 다 그래요. 피부색도 그렇고요. 백인이냐. 그러니까 유전자 하나에 그걸 이제 제노타입이라 그러거든요. 유전자 하나에 마킹이 딱 돼 있는 거. 눈알 색깔, 금발, 뭐 이런 것들. 곱슬이냐, 뭐 직모냐. 유전자 하나에 마킹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유전자 한 7, 8개, 한 2, 30개가 요러요러한 형식으로 모이면 금발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페노타입, 표현형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런데 저 멜라네시아에는요, 특이하게 그 파란 눈인가 금발인가가 마킹이 돼 있어요, 유전자에. 그래서, 야, 굉장히 특이하다. 그러니까 저기가 이제 한 5만 년 전쯤에 인류가 들어가서 사는 데거든요. 그래서 좀 특이한 케이스들이 있는 거예요, 저기가. 멜라네시아의 맨 오른쪽, 예, 저기가, 피지죠. 그러면 아까도 이렇게 봤지만, 일본이 왜 피지에 갑자기 가서, 그래? 예, 피지에 이렇게 느닷없이 가서, 일본이. 이거는 이제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에 대해서 이제 선물을 하나 안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당신들의 고민을 우리가 같이 쉐어링 할게요. 라고 이제 그 일본이 말하자면 굉장히 정중하게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를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저게. 왜 그러냐면 저 미크로네시아, 멜라네시아, 폴리네시아는 전부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아와 미국의 앞마당이에요. 제2차 대전 때요. 저 멜라네시아에서 미크로네시아로 밀고 올라가서 점령을 끝내놓고 필리핀 들어갔고 필리핀 점령 끝나서 오키나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2차 대전 때의 승부처예요. 태평양 전쟁의 승부처입니다. 저기가 끊기면 오스트레일리아가 낙동강 오리알이 돼요. 저기가 이어지면 오스트레일리아를 발진기지로 해서 인도네시아와 필리핀과 동남아를 도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스트레일리아가 죽느냐 사느냐가 저 남태평양이 미크로네시아, 멜라네시아, 폴리네시아로 구성이 되거든요. 저 오스트레일리아가 죽느냐 사느냐가 저기에서 결정이 되는데 솔로몬 제도라든지 이런 데 가서 친중 정권 만들어서 뒤집어 엎으려 그랬잖아, 중국이. 이놈들 미친놈들일세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가 열받은 거예요. 미국도 열받죠. 미국 열받아서 무슨 짓 했어요? 역사상 처음이에요. 작년 9월 달에 태평양 도서국가 연석회의를 바이든이 소집해서 이게 워싱턴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우리는 별로 관심 없어서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저게 사상 처음입니다. 사실 저게 뭐 나라라고 하지만 섬 하나 조그만 거 있고 뭐 경제 수역은 엄청 넓고 그런 데거든요. 전부 아시잖아요. 뭐 바누아투 전부 다 그런 데죠. 솔로몬, 뭐 피지, 뭐 사모아 전부 다 그런 데인데 저거를 그냥 국가 하나하나를 다 국가 대접해서 연석회의를 하고 미국이 앞으로 남태평양의 발전에 특별히 신경 쓰겠다. 그걸 약속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무슨 짓을 딱 했냐. 올해 3월 중순에, 예. 샌디에고, 예,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서 오커스 회의, 정상회의가 열렸을 때 바로, 예, 그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가 미국이 이제 오스트레일리아의 공격 원잠, 버지니아급 공격 원잠, 예, 최첨단 공격 원잠을 3척을 이제 제공하기로 했고, 오스트레일리아 물론 돈 주고 사야죠. 플러스 오스트레일리아가 옵션으로 2척 더 살 수 있고, 그럼 5척 되죠. 또 플러스 오스트레일리아가 한 척을 자체, 그때는 기술 제공받아서 자체 건조할 수 있는, 그러니까 3+2+1 패키지를 저 오커스 정상회담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요, 이게. 예. 저러면 이제 살벌한 거죠, 한마디로. 예, 살벌한 거죠. 이제
저게 이제 뭐 50조가 된다, 60조가 된다. 저 원잠 저 6척 하는데 뭐 어마무시한 돈이 든다는데 50조, 60조, 그 100조인가? 뭐 엄청 비싼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라이프 사이클 원잠 자체도 비싸지만 라이프 사이클 30년, 40년 동안 그걸 운영할 때 드는 돈, 앞으로 한 30년. 그러니까 뭐 그게 200조가 된다 그러면 저 원잠 한 5척, 6척 운영하는 데에 한 해에 한 7조 든다 이 소리가 돼요. 뭐 우리가 하면은 뭐 한 3조, 4조면 하겠죠. 자, 그런데 원잠만 해도 저런데 항모를 한다? 한 해에 저렇게 라이프 사이클로 계산해 보면 한 해에 10조 듭니다. 항모 전단 하나에 10조 이상 들어요. 그래서 집을 팔아서 일단 세금을 많이 쾌척하시고 국가에 기부를 하시고 그리고 항모를 주장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인정하죠. 예. 네. 자, 이렇게 보듯이 자, 이제 보세요.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심지어 벵글라데시, 대만, 한국 다 엮였어요. 그래서 중국 제압 순치에 모두 엮였죠. 경제적으로는 또 베트남, 또 경제적으로 인도네시아, 여기 중국을, 경제적으로는 또 벵글라데시, 중국을 대체하는 동남아의 그런 기지들이니까. 그럼 우리는 이 중국 제압 순치에서 가장 최전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으면 한 1000km, 2000km, 3000km 그러니까 지금 거리보다 두세 배 떨어져 있었으면 중국이 북한 내세워서 불장난했습니다. 타이완은 침공하기 어려워요. 중국은 북한 내세워서 불장난하니까 자기는 알리바이가 있잖아. 저 알리바이가 있어서 참 불장난하기 좋을 것 같은데 한국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주국방 독침을 갖고 있잖아. 거리가 짧죠. 그러니까 불장난 잘못하면 자기 앞마당에 인화물질 쏴두고 불질른 거가 되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야. 서로 숨통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북의 핵미사일을 명분 삼아서 계속 8연타 게임을 펼치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중에 5개는 이미 펼쳐지고 있어요. 우선 첫째, 한미일 삼각체제. 예, 이거가 되면 제대로 가면 중국이 중국에 대해서 압도적 군사 우위를 가져갈 수 있어요. 두 번째, 한국의 MD가 발전하죠. 그러면서 미국 MD와 연동하고 일본으로부터 미국이 참 고생해줘서 일본으로부터 이제 감시 정찰 정보를 우리가 또 받아내고 어마무시한 한국 MD를 발전시킬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계속 열심히 하고 있지만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능력 하면서 사거리를 조정할 수 있게 해놓으면 중국에 대한 타격 능력이 되는 거죠. 네 번째, 북한에 대한 대량 보복 응징 그 수단 확보하면서 이걸 또 사거리를 늘리면은 중국에 대한 독침이 되는 거죠. 이 네 개는 이미 진행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도 진행하고 있죠. 맨 아랫줄에 중국을 대체하는 서플라이 체인에서 중국을 대체하는 그런 세계 각국의 여러 나라들을 한국이 선도해서 만들어가고 개척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5개는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중국이 지금 보세요. 필리핀 대사란자가 나와가지고 공개적상에서 야 필리핀 말이야 너희 그렇게 미국한테 말이야 군사기지 내주고 그러면 말이지 너희 그 타이완에 있는 필리핀 외노자들 그 몸 성할 것 같냐? 아, 이게 무슨 지금 해결사예요? 뭐 아야야? 깍두기야? 너 말이야 돈 안 갚으면 말이야 너 민심 포기각서 썼잖아. 너 철사줄로 묶어가지고 말이지 땅에다 묻어버린다 자식아. 그거랑 똑같은 얘기 아니야. 화법이. 대사란 자가 인구 14억에 세계에서 2번째 경제 규모 가졌다는 나라의 대사란 자가 그 가난한 필리핀에 대고 이게 뭔 일이래? 그 정도까지 지금 마탱이가 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중국이 삐끗하는 순간이 와요. 삐끗하게 되면 이제 우리한테 뭐로 연결이 되는 거냐면은 북한 평정 자유화 급속 발전
코스로 우리가 찬스를 잡을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유조선, 자유북한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이제 그 뭐 통일이라고 불러도 좋고 체제 통일이죠. 체제 통일을 갈 수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뭐 결국 동화되겠죠. 네, 동화되겠죠. 흡수 대신에 전 동화라고 표현하는데 assimilation은 원래 동화라는 거니까 저기 뭐야 그 생리학에서는 예. 그런 일이 펼쳐지면 중국 체제의 위기가 오고 중국의 정치 심리 위기가 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일이 펼쳐지면 지금 지정학적 경계선이 지금 휴전선에서 압록 두만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럼 중국의 안보 위기가 오죠. 세 번째는 신의주에서 이어도까지 1000km가 철통 방벽이 돼가지고 중국 해양 숨통이 완전히 목을 조르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자, 그게 8가지 스텝인데 5개는 이미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3개, 북한 평정 자유와 급속 발전, 그 다음에 그 지정학적 경계선의 압록 두만으로 이동하는 거, 그 다음에 신의주에서 이어도까지 1000km 철통 방벽, 이거는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북한 핵을 그 명분 삼아서 그걸 핑계를 대고 열심히 대중독침 갈고 열심히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그 뭐 인도네시아가 됐든 베트남이 됐든 뭐 벵글라데시가 됐든 남미 국가가 됐든 그걸 계속 개발해 가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